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쓴 책임과 권력이라는 제목의 글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래식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조선일보는 이 내 의견만 진리 정의라는 태도, 극한적 대립 실패의 원인, 당내 강경파 겨냥한 듯. MBC 역시 여당 내 검찰개혁 반발에 이 대통령 마음대로 해선 안 돼, 정청래 물밑 조율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는데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검찰개혁안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공개 반발하는 상황을 이 대통령이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합니다. 정작 핵심이 되는 뒷부분은 초점이 맞춰지지 않지요. 이에 대해 나신아 기자는 대통령의 검찰개혁 본뜻을 왜곡하는 기레기들,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 대중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권력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의 일부이다. 대통령의 SNS 내용을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했지만 이 부분은 거의 모든 언론이 다루지 않고 은폐했다. 마치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강도 조절을 주문하며 여당을 질책한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내용만 발췌했다. 그 따위로 보도하니까 일개 유튜버에도 영향력이 밀리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발언 맥락은 정부 입법안이 미사여구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경고 아닌가. 즉 정권 내 따리를 튼 채 검찰개혁에 딴죽을 거는 친검기득권 패거리에 보내는 경고가 아닌가. 언론 대부분이 이 대목을 기사에서 누락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보도를 그따위로 하니까 기레기라는 멸칭이 보통 명사로 쓰이는 것 아닌가 라고 일관했습니다. 유명 정치패북러 빅초이 역시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대통령 SNS에 그냥 밀어붙이란 말이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나는 국민을 포용하고 행정부 일원인 검찰도 막대할 수 없으니 국민 대의기구인 국회가 좋은 개혁법 만들어 오면 내 권한이라고 내 마음대로 다 하지 않을 테니 알아서 법 만들어 오라고 말하잖아. 만약 대통령께서 진짜 검찰에 힘을 남겨주고 싶었다면 신년 기자회견처럼 정면 돌파했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 제가 검찰에 제일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보기에도 이런저런 권한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재명 스타일이잖아. 왕고법법에는 지금 내 위치가 있으니 난 국합, 배드캅은 민주당이 알아서 법 만들면 그것대로 후속 조치하겠다는 말인데 이게 어려워? 자, 이러한 해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일관된 스타일 때문이겠지요. 권기훈 패북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성남시장 당시부터 경기도지사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보인다. 비록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본인이 알고 있더라도 해결책을 직접 실행하거나 정치적으로 수를 쓰기보다는 시민들에게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시민들이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검찰개혁의 당사자인 검사들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표면으로 드러나게 판을 만든 단계다. 외형적으로 검사편으로 보일 정도로 국무총리, 법무장관, 검찰개혁 TF 측에서 정부안을 성안하며 검사 버전을 내보인 셈이다. 개혁 당사자가 검사인 만큼 검사들의 목소리도 일단 들어보자는 의도가 깔려있다. 만약 시민들의 바람대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검사들의 요구사항이 표면화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로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전환된다면 검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말할 기회를 빼앗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런 잠재적인 미래의 갈등 원인을 아예 뿌리부터 뽑아버린 것이다. 검사들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검사 버전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니 이제 이것을 대상으로 시민들과 국회에서 해결책을 내놓을 차례이다. 이렇게 개혁이 진행된다면 그 개혁 대상은 정치적으로 정권을 비난할 근거를 잃게 된다. 정치적으로 정적을 강제하고 탄압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다수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실행에 옮긴 것이므로 정치적 암수를 동원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깔끔하다. 놀랍도록 직관적이며 효율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퍼니포에서 홍사훈 기자도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레드팀을 자행한 거 아닌가? 오히려 스스로 욕차별하고 있는. 내가 피해자라서 내가 감정적이 되지 않도록 내가 레드팀이 되어서 검찰 입장에서도 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으로 내세운 결론이 뭐냐면 그런데 아무리 숨겨봐야 집단지성이 찾아낼 것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잘 조율해서 하겠다고 하니 조 마지막 문장과 정청래 대표가
만나는 지점에서 뭔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 계속 우리 얘기해야지. 그렇지. 아니, 제가 중요한 게 그거라는 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저 말을 한 거는 검찰이라는 게 어쨌든 기존의 힘을 가진 권력의 집단, 그리고 이게 없어지면 불안하다는 국민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 그렇죠. 검찰이 원하는 거, 자, 니들 한번 말아봐. 주장을 충분히 들어봐. 그래서 그 정부 안으로다가 그 검찰의 의견을 철저하게 반영한 거기서 출발해서 국민들이 이거 절대 안 된다.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안 된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야, 안 된다, 야. 안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레드팀이 되는 태도가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제 결론을 다시 떼어줘봐. 결론을 저렇게 내렸잖아요. 대통령이 원래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결국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 얘기하고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론이 형성되고 하면 이거는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맞아요. 안 된다고 한대요. 나보고 안 된대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야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자, 다시 빅초이는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2026년 노통과 함께하고 있는 개혁. 봉옥을 임명한 이유는 당시 심우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심우정이 꼼짝 못할 인물을 데려와야 그게 되겠지. 실제 봉옥이 임명되고 심우정은 체념한 듯 곧 사퇴했잖아. 권력은 이렇게 작동되는 것이다. 정성호를 임명한 이유는 만약 최강욱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면 개혁이 더 잘 되었을까? 아니다. 최강욱은 각이 선다. 검찰하고 대립각이 딱 나온다. 기레기는 신나고 연일 장관대 검찰 싸움 구도 중계하면서 최강욱 집안 사사치 털어대었을 거고 조국 주미의 시즌2가 되었을 게 분명하다. 검찰개혁 정부안을 법사위에서 미세조정만 가능하니 어쩌니 하는데 웃기는 소리다. 미세조정? 등자 한 글자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잊어버린 건가? 법에는 미세한 부분이 없다. 한 글자 한 문장에 죽고 살고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SNS는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 한 건데 개혁법을 만들어 오랬더니 총리가 저러고 있는데 내 권한으로 김민석을 날릴 수 있겠지만 막 그럴 수도 없고 결국 국민이 하게 되어 있는데 자꾸 버티려는 약간의 답답함을 이야기한 거라는 거지. 긴 대한민국에서 검찰 조직을 직접 크게 타격한 사람은 놀랍게도 단 3명뿐이다. 조국 추미애, 특활비 삭감한 정청래, 또 놀랍게도 조국 장관 때의 반발에 비하면 점점 반발의 강도도 약해지고 있잖아. 기적처럼 이 3명이 중요 지도부에 위치해 있는데 역사에 필요시 적임자가 딱 맞게 있는 경우 자체가 거의 없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찬스가 온 것이다. 검찰은 저 3명이 하필 이때 저 자리에 있는 것이 매우 절망스러운 포인트로 보고 있단 말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가시면서 검찰은 수많은 사람을 원수로 만들었다. 이 각성된 4050은 지금 34번째 도전을 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실패한다면 이들은 민주당원을 또 갈아치워서 덤빌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될 것 같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니 정청래 당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관사, 박은정 의원 등의 민주시민들은 올인해야 할 때다 이거지요. 그러니 희망회로는 검찰 세력과 재래식 언론들이 돌릴 때이고 우리는 거침없이 진격할 때입니다. 머릿속까지 시원해질 대치동 논술 1타 강사 출신의 박규환 최고의 한동훈 논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점입 가경으로 치닫는 한동훈 전 대표의 기행과 기언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가족들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불명예 제명되면서 정치 생명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자 어떻게든 대중에게 잊히지 않으려는 그 절실한 마음이야 알 것도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 여당 비대위원장과 당대표 하면서 누렸던 무소불위의 황태자 권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니 그 금단 현상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돈 더 내는 사람에게 더 가까운 자리 배정하는 티켓 판매형 수익형 정치 공연을 여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팬클럽 대동하고 대구 부산 돌며 재보궐선거 출마지 탐색하는 간보기 정치, 쇼핑 정치를 하지 않나 왜 이리 yor랑거립니까? 급기야 부산 구포시장에서는 윤석열이 계엄하지 않고 정치 계속했으면 코스피 6천 찍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언까지 늘어놓았습니다. 그럼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지 않고 정치했던 2년 동안은 왜 2천밖에 못 찍었습니까? 외신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행정 역량이
한국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는 마당에 이게 무슨 회개한 요설입니까? 윤석열의 계엄 선포로 3일 만에 시가총액 75조 원이 증발하고 환율이 폭등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폭 심화되는 와중에 우리 국민이 느꼈던 그 엄청난 충격과 불안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디다 대고 윤석열 정치 운운합니까? 더구나 12.3 계엄 당시 여당 당대표로서 불법 계엄과 내란에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윤석열 정치를 운운하다니 후안무치한 겁니까? 철딱지가 없는 겁니까? 게다가 한동훈 씨는 내란의 와중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치권을 나누어 갖겠다는 초헌법적, 위법적 공동국정 운영을 시도했던 제2차 내란의 주범 아닙니까? 윤석열과 함께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어디 감히 윤석열 정치를 덜먹이며 열랑거린단 말입니까? 당은 제8조 제1항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헌입니다. 당헌 읽거나 보셨습니까? 그쪽 당헌대로라면 국민의힘과 당시 대표였던 한동훈 씨는 내란에 대하여 윤석열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지는 방법 모릅니까? 국민의힘은 자진 해산, 한동훈은 정계 은퇴. 그래서 내란 속의 윤석열과 함께 국민 눈앞에서 깔끔하게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최소한의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당헌대로 장동혁 대표는 지금이라도 장동혁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지 말고 정당 해산 절차 밟기 바랍니다. 한동훈 씨 또한 더 이상 한동훈 열랑거리듯 하는 정치 그만하고 이만 여기서 정치에서 손 떼시기 충고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으로 법의 심판으로 강제 퇴출당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열랑거리다는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몸을 가벼이 놀리며 촐싹거린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열랑거리다 혹은 열랑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